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비료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늘 바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 생일에도 늘 어머니와 생일 케이크를 끄곤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아버지가 사주신 선물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건 아쉬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충분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야. 우와, 나도 한번 갖고 놀아도 돼? 안 돼.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란 말이야. 어린 마음에 친구에게 양보는 못했지만 그만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체온으로 느끼지 못하는 애정을 선물로나마 채웠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부잣집애로 불렸고 저는 늘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던 애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봐. 네? 왜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거대한 산 같았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아빠가 왜 쓰러지신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왔어?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이미 한참을 우신 건지 눈과 코가 빨갰어요. 엄마는 외투를 입고 나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그게 지금 병원에 계셔. 그럼 같이 가요. 엄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일단 먼저 갈 테니까 잠깐 집에 있어. 엄마는 다급히 집을 나가셨고 저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은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TV에도 아빠가 사주신 제 장난감에도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 딱지를 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차마 제 것이었던 장난감조차 만지지 못한 채 엄마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떴을 때 외할머니가 와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저에게 밥을 해주셨고 전날 저녁부터 걸렀던 저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할머니가 부엌에서 등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눈치껏 다 먹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는데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흐느끼셨습니다. 불쌍한 내 손주. 그제야 확신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밥을 다 먹자 외할머니가 이제 그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나보다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관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참 오래 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비료 공장이 망하는 바람에 충격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하루아침에 대궐 갔던 집에서 나와 슬럼가의 빌라 지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슬럼가의 빌라 지하에서 시작한 일상은 단 하루도 쾌적하지 않았어요. 늘 습했고 곰팡내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엄마에게 애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전에 살던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때마다 엄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어요. 잠결에도 엄마가 돌아오셨다는 걸 고기 냄새로 알 수 있었죠. 엄마는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시며 불판을 닦으셨는데 하루하루 팔에 어깨에 파스를 붙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에게 손이 닿지 않는다며 파스를 붙여달라고도 하셨는데 그럴 때는 제가 좀 쓸모가 있는 아들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시원하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붙여주는데 시원하지. 엄마, 저도 얼른 커서 돈 벌고 싶어요. 뭐? 갑자기 왜 돈을 벌겠대? 엄마가 돈 안 벌어도 되게요. 그런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는 제가 돈 버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힘든데도요? 엄마는 널 위해서 일하는 거야. 네가 공부 잘해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해지긴 했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힘이 나요? 당연하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하루에 철판 100개를 닦아도 거뜬해. 그날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요. 저는 매일 공부에 매진했고 엄마는 종종 고깃집에서 남은 고기를 얻어와 저에게 구워주셨어요. 처음엔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던 곰팡내는 익숙한 일상이 됐고 엄마가 없이도 홀로 학교에 가고 밥을 차려 먹으며 저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힘들어도 저만 보면 웃는 엄마로 인해 따뜻한 나날이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엄마, 저 직업군인 될래요. 저의 폭탄 발언에 엄마는 충격받은 얼굴로 되물으셨어요. 너 왜 이래? 엄마 소원이 뭔지 몰라? 알아요. 아는데 엄마는 네가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날도 엄마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엄마, 저는 공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네 학비는 엄마가 빚을 져서라도 될 거니까 수능 준비에만 전념해. 엄마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야? 저의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못 갈 대학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엄마가 더 중요했어요.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야 할 군대라면 직업군인으로 입대해서 의무 병역 기간도 채우면서 학비도 벌고 싶어요. 일단 대학에 간 다음에 결정해도 되잖아. 엄마, 저 공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몇 년 쉬었다가 하는 건 또 다르지.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군대 가서도 절대 공부 안 놓을게요. 엄마는 여러 번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의 결심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저의 굳은 결심을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물론 수능을 포기하는 게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는 대신 더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저는 계획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고 약속대로 입대 후에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군대에 가서 공부가 더 잘 됐다는 겁니다. 월급이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하자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서인지 마음이 편했어요. 어차피 시간은 저의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휴가를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에게 제가 번 돈으로 간식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유, 무슨 옷이야. 내가 입고 갈 데가 어딨다고. 엄마, 아들이 처음 사주는 옷인데 기쁘게 입어줘요. 알았어. 귀한 걸. 복귀하기 직전에 용돈도 드렸더니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엄마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결국 대학도 못 가고 돈을 버네. 엄마,
제가 대학 가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 결심했어요. 의대 갈 거예요. 의대는 저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유복한 환경에 있을 때부터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사실 아빠도 집이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공부해서 의사 됐을 거야. 아빠 공부 엄청 잘한 거 모르지? 물론 그 말씀이 제 꿈을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제가 공부를 좋아했던 아빠를 닮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하사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무리한 뒤 바로 수능을 치렀고 제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대에 합격하자 엄마는 비로소 한이 풀렸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늘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 같았어. 너희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 절대 내 자식에게 가난은 안 물려준다고. 근데 그걸 내 손으로 물려준 것 같아서 늘 가슴이 아팠거든. 엄마 덕분에 해낸 거예요. 엄마가 제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적금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적금 부은 거. 너 군대에 있는 동안 부은 거야. 제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사이 엄마도 적금을 넣으셨더라고요. 네 첫 등록금은 내가 꼭 해주고 싶었어. 이미 제가 모은 돈으로도 등록금은 충분했지만 엄마가 주신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등록금을 하고 여윳돈 중 일부로 중고차를 샀습니다. 사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니셨거든요.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늘 걸어 다니시거나 버스를 타셨는데 엄마가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하셨으면 했어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 휴가 때 나와 운전면허를 딴 상태였기 때문에 종종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차를 본 엄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잡아보는 운전대야. 저도 어릴 때 이후 처음으로 엄마가 운전해주신 차를 타봤던 것 같아요. 차가 도착한 날 우리 모자는 마트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늘 짐이 무거워 사고 싶은 걸 다 못 샀다던 어머니는 신이 나서 쌀도 사시고 무거운 무도 사시고 배추까지 사오셨죠.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겉절이도 담가주시고 깍두기까지 담그시는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엄마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셨고 큰맘 먹고 중고차를 사길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첫 차를 사고 운전에 익숙해질 즈음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운전에 자신이 좀 있던 때라 자신 있게 운전대를 잡았죠. 엄마는 가는 내내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만끽하셨어요. 아빠가 계실 때 이후로 처음이야. 이렇게 누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놀러 가는 거. 이제부턴 제가 해드릴게요. 가끔씩만 부탁할게.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 많이 해줘. 벌써 저 장가 보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니야. 배신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 먹어야지. 하여튼 엄마도 못 말려. 우리 가서 뭐 먹을까요? 닭갈비 먹고 싶은데 아빠랑 연애할 때 갔던 데가 있어. 정말요? 그럼 거기로 가요. 그날 저는 엄마와 아버지의 연애 시절 이야기도 듣고 닭갈비의 유명한 카페까지 들러 모처럼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엄마가 꿈만 같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 의사 되는 일만 남았네. 아까는 장가 가라더니. 일단 의사는 되고 갈 거 아니야. 너 진짜 누구 있어? 없어요. 의대가 얼마나 빡빡한데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하여튼 우리 아들은 약속은 늘 지키지. 군대 가서도 공부할 거라고, 의대 갈 거라고 하더니 진짜 의대를 갔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레지던트도 해야 하고.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엄마는 안 봐도 알아? 그때였습니다. 저 앞으로 차가 보이는데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 경로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엄마, 저 앞에 차 보여요? 저기 멀리 있네. 근데 왜? 한적한 외곽의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거든요. 구불거리는 길을 달리는데 불쑥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는 것 같았는데 또 구불거리는 길로 사라져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적한 국도에서 별일이야 있을까 생각하며 운전을 하던 그때 바로 앞에서 차가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반대편 차선이 아닌 제가 달리는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엄마가 탄 차는 맞은편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와 부딪혔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차가 뱅글뱅글 돌았던 것 같긴 한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보고 간호사가 와서 확인하더라고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대신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 역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제 알았어요.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요? 그게 잠시만요. 간호사 선생님은 당황한 듯 자리를 비우셨고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간호사분이 다른 간호사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도 응급 처리를 계속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의 불이 완전히 꺼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의 세상은 온통 깜깜해졌고 저는 뒤늦게 영안실에 안치된 어머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않는 바람에 계속 영안실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식을 되찾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기억나시죠? 사고 경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저 멀리서 차가 이상한 경로로 오는 것 같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그러나 차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중앙선을 넘었던 건지 그 차가 넘어온 건지. CCTV로 다 확인했고요.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게 맞습니다. 음주운전이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건 참 유감입니다. 절대 아드님의 잘못이 아니니 부디 마음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 차를 샀는데. 아드님의 차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운전도 바르게 하셨고 브레이크도 빠르게 밟으셨어요. 상대편 차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 박탈될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엄마예요? 예? 왜 내가 아니고 우리 엄마냐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경찰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성취하는 몸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는 내내 멍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마친 뒤 병원에서는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던 날
제 손에는 한 움큼의 약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떠돌았어요. 분명 어머니와 살던 집이 거기 있을 텐데 가야 할 곳을 모르겠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타온 약은 지나가다 있던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하염없이 걷다가 잠이 올 때 보이는 길바닥에서 그냥 잤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연락이 오기에 나중엔 방전된 휴대전화마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의대생에서 노숙자가 됐고 나중에는 노숙자들과 자리 싸움을 하다가 크게 얻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반격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받았고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고서야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차는 왜 사가지고... 노숙자로 길을 떠돌며 제가 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중고차를 왜 샀을까? 내가 차만 사지 않았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우던 노숙자 아저씨들과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입 돌아가. 이 신문지라도 좀 덮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버린 신문지라도 주워서 얼어 죽진 않아야 제기를 할 거 아니야? 제기는 해서 뭐하게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젊은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노숙자 아저씨들이 제 위로 자신들도 어렵게 구했을 신문이며 천들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결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어서 일어나야지.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상태였어요. 누구세요? 너 스키 아들이지? 네 엄마가 보냈어. 그러면서 저를 애틋하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추운 데서 잠이 들었던 탓인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를 안아주신 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모, 나 기억나? 어릴 때 본 기억이 나요. 기억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도 날 기억해주는구나? 그분은 엄마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어릴 땐 이모라고 부르며 자주 뵀던 분이었어요. 이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모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엄마, 잘 보내드렸어? 알고 오신 거예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진즉에 좀 와볼걸.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만 알았지. 이모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거짓골로 있었을 제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어떤 꼴일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주 이모, 제가 오래 안 씻어서 노숙자로 있는데 그럼 뭐 잘 씻고 잘 먹었을까? 일단 가자. 어디를요? 밥부터 먹자. 예? 얼른 일어나. 이모는 방광제로 저를 일으키셨고 노숙자로 살며 살이 10kg가량 빠졌던 저는 이모의 손길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데리고 근처 설렁탕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식당 사장님부터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설렁탕 2그릇 주세요. 손님, 그게... 알아요. 얘가 지금 냄새나고 꽤 더러워 보이는 거.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상심이 커서 이래요. 일단 밥 좀 먹이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너무 민폐면 나갈게요. 이모의 말에 식당 사장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모는 결국 제 손을 잡은 채 다시 식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뭐라도 먹이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일단 씻자. 그렇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사장님이 이모랑 저를 붙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은 이모와 저를 식당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내내도 손님들이 저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저와 이모는 2층 가장 안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방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일단 안에 들어가서 좀 씻어요. 갈아입을 건 내가 챙겨올 테니까. 어머, 그래 주시겠어요? 저는 결국 이모에게 등 떠밀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엉겁결에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심한 거짓골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화장실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의지가 없었는데 저는 결국 씻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물이 닿자 구정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다 씻은 뒤 주저하고 있는데 이모가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속옷도 사오셨어. 놓고 나가 있을 테니까 갈아입고 나와. 곧이어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화장실 앞에 놓인 옷과 속옷을 봤어요. 얼마 만에 입어보는 새 옷과 속옷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갈아입기까지는 했는데 냄새가 진동하는 제 옷과 속옷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사장님과 이모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상심했는진 모르겠지만 나도 젊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살기가 싫어서 내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고 살 때였지. 젊을 때 내가 생각나서 이러는 거니까 일단 들어가서 씻어요. 우리 집이 24시 설렁탕집이라 내가 종종 쓰는 방인데 수건이랑 샤워타올은 버린 셈 치지 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막 입국을 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큰 은혜를 입네요. 제가 값은 다 지불할게요. 아유, 이건 뭐 얼마나 한다고요? 우리끼리 안 도우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사장님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제 옷과 속옷을 직접 치우셨고 코를 막으며 질색하셨습니다. 이 냄새 평생 기억하고 살아요. 내가 나를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에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제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저는 이모와 마주 앉아 설렁탕을 먹었고 식당 안에서 또다시 저를 주목하는 손님은 없었어요. 천천히 한술을 뜨는데 이모가 제 설렁탕 위에 깍두기를 얹어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제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언니가 널 봤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다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흘릴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같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분을 만나자 그냥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눈물을 먹은 건지 콧물을 먹은지도 모를 지경으로 울며 설렁탕을 겨우 먹었고 이모와 함께 가게를 나왔습니다. 호텔로 갈까? 일단 방부터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저 이모 지금 막 입국하셨다고 했죠? 맞아요, 기억나요. 이모가 미국 가신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오셨던 날. 어이구, 우리 수키 아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더니 기억력도 좋네. 그러나 저는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집이 있어? 네, 엄마랑 같이 살던 집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구나. 너무 슬플까봐? 이모는 또다시 눈물을 훔치시며 제 손을 잡고 택시를 잡으셨습니다. 택시는 더는 못 간다며 산동네 아래에서 차를 멈췄어요. 이모 죄송해요. 집이 산동네라서.
뭐가 죄송해. 사는 놈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굴어. 산동네에 있는 집도 집이야.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모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고 후 엄마를 잃고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차마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모가 대신 여시더라고요. 이모는 저와 엄마가 살던 반지하 집을 거침없이 누비며 창문부터 여셨습니다. 아우 세상에, 집에 사람이 없었던 티가 이렇게 난다니까. 일단 창문부터 다 열어. 환기부터 시키자. 집안에는 엄마가 계셨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종종 쓰시던 돋보기 안경도, 그 곁에 놓인 손톱깎이도, 모든 게 그대로였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내 자식답게 그냥 울어. 참지 말고 뭐든 척하지 말고. 울고 싶을 땐 울어야 속에 맺히질 않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터지지 않았던 울음이 비로소 터지더라고요. 누추해도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던 집에 돌아오자 비로소 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모도 저랑 같이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모는 저 대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셨고 엄마가 사용하던 물건도 상자 하나를 비워 모으시더라고요. 엄마 물건 치우시게요? 슬슬 정리해두는 거지 뭐. 청소도 한 김에. 너는 가서 한숨 자. 아주 그래도 남은 이야기는 자고 일어나서 하자. 사실 오랜만에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집에 돌아오니 잠이 쏟아지긴 하더라고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좀 낯선 느낌의 잠이 깼어요. 고은이 자고 있는데 얼굴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반지하 집에 이런 햇살이 쏟아질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일어나 보니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 와 있었습니다. 어? 처음엔 꿈을 꾸는 건가 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소파에 앉아있던 이모가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일어났어? 이모, 여기가 어디예요? 너 자는 사이에 호텔로 데리고 왔어. 몸도 성취하나 보이는데 아무래도 습하고 곰팡이도 많은 반지하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마침 방도 얻어야 했고. 다가가 보니 이모는 집에서 챙기고 있었던 엄마의 물건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유, 네 엄마는 취향이 참 그대로다. 깔끔한 것 좀 봐. 너희 집이 잘 살 때도 엄마가 살림을 일일이 다 했잖아. 그렇게 사람 쓰라고 하는데도 자기 식구 입고 먹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면서 사서 고생을 하던 사람이야. 그랬어요? 응? 너는 하도 어릴 때라 잘 기억도 안 나지? 솔직히 네. 내가 더 일찍 와봤어야 했는데. 미국에 가신 뒤에 무슨 일이라도.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하는 족족 말아먹었어. 그러다 보니 남은 건 빚뿐이더라. 사실 그때도 네 엄마한테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있었거든.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굳이 전해서 걱정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런데 빚만 남고 나니까 네 엄마 연락을 결국 받았어. 근데 차마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을 끊었지. 왜요? 계속 연락하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것 같더라고. 엄마랑 이모는 영혼의 단짝이었잖아요. 힘들 땐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인간이거든. 물론 그때 너희 집은 잘 살았지.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네 엄마는 분명 빌려줬을 거야.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더라고. 빌린 돈으로 다시 가게를 열어봤자 또 말아먹을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친구 돈을 못 갚는다는 소리잖아.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릴 순 없었어. 그래서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연락했더니 너희 집 전화번호가 없어졌더라고. 저희 집도 부도가 났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 너랑 엄마가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었겠지. 네 아빠가 엉뚱한 짓 해서 돈 날려먹을 사람도 아니고 한눈 파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 네,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비료공장 사정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럼 아빠는? 공장 망하고 충격으로 쓰러지셨는데 며칠 못 가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그 일로 엄마도 꽤 오래 힘들어하셨고요. 엄마는 어쩌다 돌아가신 거야? 저랑 같이 놀러 갔다가 음주운전한 차량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뭐? 음주운전? 제가 중고차만 안 샀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고가 너랑은 무슨 상관이야? 차를 사지 말 걸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모에게 등짝을 얻어맞아 본 것 같아요. 이모 아파요. 네가 쥐어 터질 소리만 하잖아. 하늘에서 엄마가 듣고 얼마나 기가 차겠니? 지금껏 그런 소리 나면서 네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그렇게 치면 다 내 잘못이지. 영혼의 단짝이라는 게 친구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나만 힘든 줄 알고 살았으니 난 나중에 네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니? 이모는 그간의 삶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빚만 남아서 허둥대고 있을 때 나를 좋게 봐준 사장님이 동업을 제안했어. 내가 실력은 있는데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식당을 여러 개 말아먹었지만 손맛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 그 사장님이랑 같이 메뉴 개발해서 동업을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구사일생이었지. 그 사장님과 동업을 하면서 빚도 다 갚게 됐고 나중에는 내 가게도 차리게 됐어. 그 가게도 잘 되면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됐지. 잘 되면 잘 될수록 네 엄마가 얼마나 생각났는지 몰라. 내 소식을 분명 궁금해할 텐데 도대체 얘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 물론 너희 아빠 비료 공장이 사라진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부도가 나서 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너희 아빠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겠거니 했지. 저도 안 믿겼어요. 워낙 어릴 때라 더 그랬겠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우리 집이 망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반지하 집도 너무 낯설더라고요. 내가 아까 가서 보니까 그 정도면 양반이다. 내가 망하고 살았던 집을 봤어야 했는데 식당 구석에 있는 쪽방에서 살기도 했고 빈대가 득실거리는 방 안에서 매일같이 빈대를 잡아가며 살기도 했지. 와, 저희 집도 바퀴벌레 좀 나왔었는데 바퀴벌레는 귀엽지 뭐.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이모, 지금껏 우리 집 소식은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응, 그랬지.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 다시 생각해도 깜짝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지 않은 이상 노숙자들 사이에 있는 저를 그렇게 정확하게 찾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 네? 정말이야. 네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네가 노숙을 하고 있다고. 제발 좀 보살펴달라고.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아니, 네 엄마가 꿈속에서 네가 있는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줬어. 네? 이모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야. 그럼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저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너한테 간 거야. 갔는데 네가 딱 거짓골을 하고 거기 있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다. 진짜 신기하네요. 널 보는데 네 엄마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짠하고 애틋하더라고. 내가 일만 하느라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널 보는데 잃어버린 걸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어릴 때 네 모습도 기억나고 수키랑 가까이 살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가 다 떠오르더라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 또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면 되죠. 맞아. 그 첫 번째가 너인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한참은 더 방황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했을 네 심정을 왜 모르겠니? 근데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나 봐. 내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서 너 있는 것도 알려주고 너 좀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한 거 보면. 이모는 덕분에 오랜만에 엄마의 얼굴을 봐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모양새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서 꿈에서 깨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설마 하면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네 엄마가 말해준 장소에 네가 있는 걸 보는 순간 스키가 세상에 없다는 걸 확신했지. 엄마도 이모가 보고 싶어서 꿈속이라도 나타나셨을 거예요. 네 엄마가 왜 몰랐겠니? 내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린 진짜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참 많이 닮은 애들이었어. 아마 네 엄마도 집이 그렇게 되고 나니 나를 더 안 찾으려고 했겠지. 그렇게 전화도 열심히 걸던 애가 집이 멀쩡했으면 어떻게든 날 찾아냈을걸. 네 엄마도 나랑 똑같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어. 엄마가 저랑 이모를 연결해 준 거네요. 사실 이제 여유가 생겨서 엄마를 막 찾으려던 참이긴 했거든. 근데 내 힘으로 찾으려고 했으면 더 오래 걸렸을 거야. 마침 네 엄마가 나타나서 나한테 길을 알려준 거지. 그날 저는 이모와 호텔에 머물며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잠이 왔는데 깨어보니 팔에 링거 주사가 꽂혀 있더라고요. 내가 불렀어. 영양주사인데 가끔 맞으면 효과가 좋거든. 감사해요, 이모. 그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몸을 추스르자 제 앞길이 막막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는 제가 의대에 입학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근데 노숙하느라고 제적을 당했다고? 그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여튼 머리만 똑똑하지 약지가 못해. 아무리 그래도 휴학 처리를 하든지 했어야지.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을 거야. 그렇긴 한데 제가 의사 돼서 성공하길 바랐던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해졌어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의대도 물 건너갔고 다시 살아야 하는데. 이모가 제 앞으로 항공권을 내미셨어요. 고민해보고 결정해. 한 달 뒤에 나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티켓에 적힌 날짜 역시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이모랑 같이 갈래? 네? 사업도 성공하고 돈을 벌고 나니까 내 가족이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실은 한국인 아이로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린애를 키울 자신은 없고 차라리 좀 큰애를 입양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더라고. 그러던 차에 널 만난 거야. 수키 덕분에.
하지만 제가 가서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전 장사를 해본 적이 없고 내가 계산머리 굴리면서 널 데리고 가려는 것 같아? 그럼 왜요? 엄마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셔서요? 네 엄마 부탁이면 그냥 널 도와주면 되지.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게 좋은 집도 마련해주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널 보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왔어. 이모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아들 할래? 너도 혼자, 나도 혼자. 외롭지만 같은 그리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홀로 충분히 생각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다가 돌아온 집은 참 작고 누추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고단한 몸을 누인 공간이었고 제가 꿈을 꾸고 노력한 공간이기도 했죠. 한 달 후 저는 이모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물론 처음엔 완전한 이민을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저를 애틋해하는 이모와 함께 지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뵈니 이모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고 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착해보니 이모의 집은 큰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모와 지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모, 운동 가야지. 아우, 야, 너 지금 젊다고 요새냐? 이모 나이 대봐라. 이모 힘들다. 저는 이모가 노숙자였던 저를 벌떡 일으킨 것처럼 이모를 일으킨 뒤 말했습니다. 나랑 오래오래 같이 안 살 거예요? 그때가 이모와 함께 지낸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랑 이모는 서로 너무나 편했고 자연스럽게 말까지 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나랑 살 거야? 같이 살자며. 왜? 같이 살아보니까 귀찮아요? 아, 무슨? 나는 너무 좋지. 이모는 눈물까지 글썽였고 저는 그런 이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처럼 모실게요.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 수 있게 이모 일도 도울게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호감이 가는 여자친구도 생겨서 종종 데이트도 했는데 그때마다 혼자 있을 이모가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모가 또 혼자 저녁을 먹으며 쓸쓸해하진 않을까 생각하며 집으로 달려갔는데 글쎄 이모가 웬 멋진 중년의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왔어? 인사해. 여기는 폴. 우리 이웃 사촌이야. 폴이 돌아간 후 저는 이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모, 이건 좀 아니지. 나한테 가족이 되어달라더니. 뭐? 남친? 야, 나 인기 많아. 내가 외롭다고 했지 남친이 없다고는 안 했잖아. 와, 난 그것도 모르고 썸녀랑 데이트도 빨리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모 혼자 밥 먹을까봐.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 참 별 걱정도 다 하네. 그나저나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좀 감동인데? 내가 이모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마음 주는 것뿐이잖아. 에휴, 세상에 마음 못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넌 진짜 네 엄마 판박이야. 그러니 내 아들이지. 아, 왜 갑자기 말이 그렇게 튀어? 우리 수키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수키랑 나랑도 하는 짓이 똑같잖아? 이모는 제가 미국으로 와서 같이 산 뒤 오랫동안 관심도 없었다던 연애도 시작했고 좀 재밌는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모의 지원 아래서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사업도 배우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미국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이모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나랑 살 준비를 하는 걸 보니 마음이 뭉클해. 왜? 사실 네가 나 안 따라오겠다고 했으면 한국에도 지점을 내서
내가 한국에서 살까 했었거든. 에이,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회의야 화상으로 하면 되고 종종 미국에 갔다 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너랑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 사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나만 그러니? 이상하게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 같아. 실은 저 역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모랑은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해. 이렇게 다 커서 다시 만났는데도. 고마워. 다시 기운내서 네 삶을 살아줘서. 이모는 참 우리 엄마 같아. 그저 내가 잘 되기만 바라던 우리 엄마. 이모는 널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스키가 다 못해준 거 이모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업 배우는 것도 좋지만 공부가 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 다 해봐. 나 은근히 사업이 체질에 맞아. 의대 다닐 때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정말이야? 응, 그럼. 그럼 다행이고. 나는 네가 나 돕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의대에 안 가고 경영학과에 간 걸까 늘 마음이 쓰였거든. 몇 달 뒤 저는 잠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직 엄마와 살던 집도 처분하지 못한 상태였고 미국에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집안을 치우고 오래된 짐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엄마를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슴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와 있으니 이모는 하루에도 서너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올 거야? 이모, 내가 한 주 동안 있겠다고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알아. 네 두뇌 테스트한 거야. 뭐? 누가 누굴 테스트해? 나 의대까지 갔던 사람이야. 지금도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는 학도라고. 제가 따지고 들려고 하면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모였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저는 납골당에 가서 엄마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의 사진은 늘 휴대폰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납골당에 와서 보면 진짜 엄마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저한테 또 다른 엄마를 보내주셔서. 저는 엄마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져 봤어요. 엄마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두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엄마, 같이 가요. 물론 엄마는 한국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들이 있는 데서 같이 있어야지. 이제는 이모도 같이. 저는 아주 소중한 것들만 챙겨서 이모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 이모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유골함을 소중하게 안고 있자 이모는 그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스키 왔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잘 왔어. 우리는 그렇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통해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토록 어렵게 혼자 일군 모든 삶을 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계세요. 이게 내리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내리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요즘 이모의 회사에서 능력으로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만간 한국에도 지점을 낼 것 같아서 한국도 자주 오갈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의 터전이었고 또 한때는 이모의 터전이었던 한국에서 또 언젠가는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엄마도 보고 있겠죠? 이모의 꿈속에서까지 나타나 저를 부탁하셨던 분이니 지금쯤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가 두 분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그리고 남은 생을 함께 해주실 분. 두 분의 엄마를 모두 가슴 가득 담은 채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